자, 전산 세무 실습 6월 14일 우리 마지막 15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수업이 우리 금번 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무 조정 문제들 뭐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고 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대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정 내용을 잡아냈고, 그리고 정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그냥 이번 연도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그냥 마이너스 유보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 사항을 정리를 세 가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 이 세무조정 사항을 누락하게 되면 마지막 한도 초과 계산까지 모두 다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회계상 대손 충당금은 현재 29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대손 충당금은 해당 설정 채권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설정 채권의 합계에다가 그와 관련된 채권의 유보금액이죠. 가산한 것을 설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대손충당금 부인액 마이너스 유보는 채권 관련 유보가 아니라 대손충당금 관련 유보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퍼센테이지는 1%와 대손 실적률 중 큰 퍼센테이지를 적용합니다. 통상적으로 문제 단서에서 이렇게 줍니다. 대손 실적률은 1%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대손 실적률도 1%이기 때문에 적용해야 되는 퍼센테이지도 1%입니다. 자, 그러면 세법상 대손 충당금은 얼마 되어야 되느냐? 1억 6,200만 원 더하기 1,000원 더하기 80만 원 하게 되면 1억 6,280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0.02를 곱해주면 162만 8천 10원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세무조정은 회사가 292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162만 8천 10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차이 금액이 292만원 마이너스 2628010 하게 되면 금액이 129만 199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다시 세무조정 해줘야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해서 1,291,990원을 다시 유보로 우리가 세무조정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이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는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메뉴를 열어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통 법인세 서식들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보는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손금 조정이라는 메뉴를 자, 크게 열어서 봅니다. 자, 대손금 조정은 우리가 이번에 대손 내역에 있던 내용들을요, 자, 시인액과 부인액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자가 4월 5일입니다. 에코 일자가 04월 05일입니다. 자,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받을 어음. 자, 채권 내역은 받을 어음이고 매출 채권에 해당되겠다, 그죠? 자,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나 또는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서 당기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 금액 두 개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모두 다 상계하였기 때문에 당기 손비 계상액은 들어오지 않고 대손 충당금 상계액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을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나? 자, 지금 세무조정 사항이 발견이 되었죠. 자, 따라서 1000원은 부인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전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시키는 게 아니다. 99만 9천 원은 인정을 하겠는데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둬야 된다. 자,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아직까지 받을 어음이 1000원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계상으로는 100만 원이 전부 다 없어졌겠지만 세법상으로는 1000원 남겨놓고 99만 9천 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6월 10일입니다. 자,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해소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50만원도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대요. 자, 이번에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이 또한 매출채권이겠죠. 이번에는 대표자의 사망입니다. 사망, 실종 50만원을 입력해 주고요. 자, 모두 다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고요. 그리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네요. 모두 다 인정이 되니까요.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다. 그죠? 그래서 시인에게다가 50만원을 입력을 해 줍니다. 부인액은 없겠죠. 이건 유보사항이니까. 자, 세 번째 7월 25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받을어음이네요. 받을어음. 자, 이 받을어음도 매출채권에 해당이 되겠죠. 자, 부도 발생이니까 여기 부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금액은 80만원입니다.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 있고요. 자, 부도 발생인데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인정할지언정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다가 전액 80만원을 넣어줍니다. 인정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9월 18일입니다. 이번에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이 또한 매출채권에 해당되고요. 자, 해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채권이다. 자, 지금 보니까 메뉴에 없네요. 그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뭐 편하게 쓰세요. 뭐 해수기일이 6개월 경과 소액채권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자, 이 또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 채권이기 때문에 전액 그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에게다가 15만원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요. 자, 요게 1번 메뉴를 전부 다 입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 그리고 단기 손비에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 그리고 세무조정 사항이 나온 거는 요 부인에게다가 넣어주는 거,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채권 잔액입니다. 자, 이 채권 잔액은 요 위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채권 잔액의 장부가액은 1억 1천 만 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 없습니다. 유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채권도 아니기 때문에 설정 제외 채권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 특수관계자에게 우리가 뭐 대여를 해줬다든가 이런 것들은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받으러움입니다. 자, 받으러움은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자, 요 위에서 계정 과목을 받으러움에 1000, 그리고 여기 받으러움에 80만 원 있죠. 요 합계액 80만 1000원이 이 받으러움 계정으로 자동으로 딸려져 옵니다. 자, 요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공사 미수금입니다. 공사 미수금은 3,200만 원이 있고요. 정기 부인액 누계도 없고 단기 세무조정 사항도 없고 그리고 특수관계인 채권도 아니고 없습니다. 자, 요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 그 회계상으로는 1억 6,200만 원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아니다. 이거 부인하고 요거 비만가액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세법상 채권은 1억 6,280만 1000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요거. 자, 세법상의 설정 채권은 이만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손충당금 조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송금 산입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채권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번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겁니다. 해당 채권과 관련된 유보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1억 6,280만 1000원이요. 자, 세법상으로 기본율은 1%고요. 자, 대손 실종률 지금 1%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회사에서 설정 금액으로 보충법이니까 설정 금액이 나오겠죠. 217만 원을 217만 원을 더 보충법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기말에 292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계상액에 217만 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계상액 이 개는 이 6번의 개는 기말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말 금액하고 한도액하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채권 잔액 이 유보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 1억 6,280만 1000원이죠. 자, 이 채권 이 설정 채권 금액이 이거잖아요. 이 설정 채권 금액이 이거예요. 자, 이번에 설정률이 이겁니다. 이거. 이번에 설정률이 이거예요. 자, 1%와 대손 실종률 중에 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설정률로 하는데요. 자, 1%죠. 그래서 우리가 1%를 곱해서 이 한도액, 그러니까 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액인 162만 8,01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 3번과 6번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 한도 초과액을 잡아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6번 개는 이 대손 충당금 회사가 계상한 292만 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충액을 292만 원에서 단기 계상액 270만 원을 차감하고 75만 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기말 대손 충당금 기말 금액과 여기 회사 계상액 6번이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이 6번 292만 원에서 이 한도액 162만 8,010원을 차감하게 되면 129만 1,099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입금 산입액을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얼마? 320만원입니다. 기중 충당금 한입액은 없고요. 충당금 부인 유기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60만원을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런 숫자들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60만원인데요. 자, 이 60만원이 만들어지는 사항을 여기에서 8번부터 12번 요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60만원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 기초잔액 320만원 입력을 해주고 정기대손 충당금 부인액 60만원을 입력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60만원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60만원이 정기대손 충당금 우리가 자동으로 우리가 그 세무조정 하라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상으로는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논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우리 전산세무 전산회계에서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서식이 작성된 거예요. 자, 세무조정사항이 지금 크게 4가지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4가지 세무조정 나왔습니다. 자, 80만 천원에 1번과 2번이 들어가 있고요. 3번 유보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4번 유보가 자, 여기에 한도 초과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명세서 서식 작성은 모두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는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세무조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언제나 명세서 서식을 보게 되면 좌측 상단에 조정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정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왼쪽에는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오른쪽에는 송금 산입과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회사가 입금으로 잡아야 회사가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았다. 그러면 입금 산입입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산입은 회사가 비용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집어넣지 않았다. 그럼 송금 산입에서 비용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입금 불산입. 자, 회사가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수익금액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세법상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입금 불산입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 이런 간단한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공부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하단처럼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요렇게 총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반영을 해볼게요. 자, 감옥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받을 어음으로 적은 거 있잖아요. 그 해당되는 채권에 대한 유보사항은 계정 과목을 적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계정 코드 도움으로 눌러가지고 자, 받을 어음을 쳐줍니다. 자, 첫 번째 유보 1,000원입니다. 자, 소득 처분은 당기에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라고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받을 어음입니다. 금액으로는 80만원이 되겠죠. 아이고, 당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계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꺼번에 회계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자, 정기대손 충당금 우리 지금 마이너스 유보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정 코드 도움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정기의 대손 충당금을 지금 우리 마이너스 유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딨나? 어디 갔지? 코. 아하, 요거는 요거다. 자, 마이너스 유보기 때문에 여기에 저가 되죠. 그죠? 네. 자, 여기 보면 정기 여기 있네요.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여기 있네요.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지금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유보가 감소한 거죠. 정기 유보가 지금 감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6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입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는 여기 과목을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129, 1990 요렇게요. 그리고 유보 발생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하단에 있는 금액 있죠. 이 하단의 금액하고 요 금액들이 전부 다 일치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과목과 금액은 우리가 명세서 서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금액에 맞추어서 세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창을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사실 틀리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의급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지의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는 어디 있나요? 쭉 내려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자, 여러분들 가지의금이 뭐죠? 가지의금. 자, 요런 회계 처리 우리 해봤죠? 자, 요렇게요. 자, 거래처 코드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회계처리의 뜻은 대표이사가 자, 개인적인 사유로 자, 회사 보통 예금에서 1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해강산업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에게 100만원을 대여하였다 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해강산업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에게 100만원에 상하는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상하는 이자를 해강산업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강산업은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래로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을 보고 서식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 법인세 서식은 입력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회계 데이터를 웬만하면 불러올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계전표 불러오기 탭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문제와 비교해서 잘 불러와줬는지 봐야 되겠죠. 자, 1월 1일 날입니다. 일자가 자, 전부 다 대표이사 이한강에 대한 것들이고요. 자, 금액이 1,500만원. 자, 정기 2월 된 거예요. 정기.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 대표이사에게 1,500만원 대여를 해준 겁니다. 물론 자기가 빼갔겠죠. 자, 지금 차변, 대변 잘 봐야 돼요. 자, 가지급금이 차변에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빌려줬을 때는 또는 지금처럼 정기 2월인 상태에는 빌려주고 있는 계속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의 금액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1,500만원이 차변에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2월이 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 그죠? 자, 두 번째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또 1,000만원을 대여해 줬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정기에 요렇게 정기에 1,500만원 1,500만원 요렇게. 자, 그리고 3월 14일 또 차변에 우리 가지급금 대표이사 거 1,000만원이 차변에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9월 20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수했습니다. 해수. 그 말이 뭐냐면 해당되는 가지급금을 대표가 회사에다가 상환 처리했다는 겁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상환했죠? 700만원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가지급이 지금 대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변 금액에 찍혀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월 5일 또 대여가 발생했네요. 그죠? 이번에는 500만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원. 자, 이렇게요. 그래서 500만원이 차변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뭐냐, 자, 이렇게 다 끝났고 가지여금 이렇게 다 됐고요. 자, 이렇게 가시급금을 입력했고요. 자, 우리가 법인세법상 규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정이자가 많이 계산되기 때문에 가수금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런데 문제 단서에 가수금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보면 제시된 자료 외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가수금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불러오기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만약에 불러오기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거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네. 자, 이번에는 차입금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여기 있나? 자, 차입금도 한번 불러올게요. 자, 전체 거래처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차입과 관련된 계정 과목을 모두 다 불러올 수 있거든요. 자, 눌러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거래처가 요렇게 요렇게 대출을 해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두은행입니다. 차입금이 3천만원 맞고요. 자, 이자율이 3.5%입니다. 그러면 3.5%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자는 105만원입니다. 자, 뭐 이런 자료들은 굳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 OK입니다. 자, OK는 연이자율이 2.7%입니다. 이자는 135만원이고요. 자, 우리저축은행입니다. 자, 우리저축은행은 2,700만원 대출을 해줬고요. 연간 이자율이 4.5%입니다. 이렇게요. 121만 5천원이네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 OK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 특수관계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특수관계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중평균 차입률 이자를 계산을 할 때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OK는 배제가 되는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OK 주식사 OK를 삭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모든 자료가 입력이 끝났고요. 이제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차변과 대변 그리고 잔액. 자, 일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인정이자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가 나오는 거죠. 총 가지역금 적수. 총 가지역금 적수. 요거. 네. 그리고 차감 적수는 가수금 적수까지 차감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계산한 우리 인정이자가 767184라는 겁니다. 지금 회사 계상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역과 관련하여 약정된 이율이나 수령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 회사 계상액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7184원을 우리가 소득 처분을 세무조정으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조정 등록을 눌러서 여기 보면 인정이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조정 코드 도움을 눌러서 가지역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있죠. 요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얼마라고요? 요 밑에 있죠. 767184원입니다. 소득 처분은 대표이사는 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하고 서식을 닫으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학기는 법인세 그러니까 전산세무 1급을 2주 그러니까 6월달 14주차 15주차 밖에 못했네요. 아, 이번에도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좀 두려고 했는데 또 아쉽게도 이렇게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또 이런 상반기가 오면 또 동일한 과정을 개설할 텐데요. 그때는 조금 더 법인세 세무 조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안분해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좋은 자격을 취득을 해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업체 또는 어떤 전문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많이 취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모두 다 성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2021학년도 1학기 전산세무 실습은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우리 기말고사 때까지 기말고사 리포트 제출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